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이번 오는 11월에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죠. 지금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경우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안보, 우리가 치면 용산 대통령실의 안보수석, 이런 게 되겠죠. 안보수석, NSC, 안보, 의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요.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입니다. 콜비. 예. 콜비. 이름이 콜비네요. 엘브리지 콜비. 엘브리지 콜비라는 이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할 경우, 트럼프가 올 10월에 미 대통령이 될 경우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무슨 소리냐? 주한미군, 즉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은 중국을 억제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전환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미군이 굳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주일미군을 철수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콜비가 한 이야기가 미군을 한국에 굳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력개발부 담당 부차관보.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주된 문제, 북한은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된 문제가 아닌 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군을 이 위험한 한반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서부 전선에 있던 미군 부대가 싹 다 철수하거나 후방으로 내려가서 평택에 다 들어가 있죠. 거의 평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사정표 사정거리 밖에. 자,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하네요. 자,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의존도를 줄이면서 북한군의 재래식 위협을 최대한 스스로 방어해야 되고, 미국은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의 군사력을 상대하기 위해서 힘을 보존하면서 중국이 만약 한반도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한국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1945년 해방되고 나서 48년에 재헌국회가 열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때 이미 소련군은 북한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괴뢰 정부를 세운 거죠.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자, 그런데 한국은, 남한은 어떻게 했느냐? 미군들이 철수해버리죠. 이제 한국이 알아서 하라. 재헌국회를 구성하는 총선, 국회의원도 뽑았고, 대통령 이승만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빠져나가겠다. 그냥 그게 일종의 엣지슨 라인 아닙니까? 동아시아 전략상 일본하고 필리핀 선만 이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일본, 대만, 필리핀. 한반도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변화는, 북한의 군사력,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국의 상대적인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미군은 그냥 일본 정도에 있으면 된다. 그죠? 주일미군이 지금 오키나와까지 쫙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오키나와부터 요스카항까지 이렇게. 미치람대도 와 있고. 그러니까 굳이 한반도 안에 주한미군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이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의 미군을 유지하는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 돈 더 내라 이 말이죠. 미군이 한반도 안에 주둔하는 만큼 공정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돈 더 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나는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다. 왜?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은 북한군의 뭐 장사정포나 또는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서 엄청난 선제 공격을 미군이 당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니까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한국이 스스로 그 국토 방위를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의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를 가능한 시기에 빨리 한국으로 이양하고 싶은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이 바이든은 사실은 이 타이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타이완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미국이 한국에게 타이완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자, 북한에서 뭐 사정포가 날라오든지 뭐가 날라오면 한국이 이제 알아서 방어를 해라. 근데 만약 중국이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미군은 개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자, 이런 말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오는 11월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안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자, 일단 주한미군이 트럼프 다음에 대통령이 된 지금 현재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시기에 주한미군의 숫자를 줄이지 못하도록 군 통수법을 이제 개정을 해놨거든요. 하지만 이 트럼프가 주한미군 줄이겠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식의 협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가 출신 아닙니까? 그럼 돈 내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아까 그 콜비 백악관 뭐 안보 수석이 유력해 보이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제 한국의 국토방위는 한국이 책임져야 된다.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스스로 알아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남자만 갑니다. 지금 신생아 숫자가 작년에 2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해에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절반인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휴전선 누가 지킵니까? 휴전선 누가 지킵니까? 로봇가 지킵니까? AI가 지킵니까? 지금 북한은 이미 100만 명 군대인데 100만 군대라고 하죠. 지금 휴전선 주변과 우리나라 국군의 전체 규모는 한 43만 명쯤 됩니다. 한 해 신생아가 10만 명, 남자 신생아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출산율 급감 시대에 나라를 누가 지켜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 주고 지켜요? 로봇을 만들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군비 확장 경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북유럽 쪽은 이미 여성들의 군대 징병을 검토한 나라도 있고 검토를 적극 추진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자는 2년, 여자는 2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군대 갑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 2학년 때 다 갑니다. 자, 앞으로 나라 누가 지키죠? 신생아 20만 명 수준의 이런 출산율 급감 시대에 이 점이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를 앞으로 더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자, 11월 달 트럼프가 만일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 리스크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